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더 많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자기 마음에 들었던 주인공을 말하고 그 까닭도 같이 말을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요? 아니 주인공이요. 네. 좋아하는 등장인물. 네. 그러면 바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시간을 좀 드려야 할까요? 바로 결정할 수 있겠어. 그러면 단위는 무슨 등장인물이 제일 좋아? 나는 백성들을 입히는 목화꽃에서 그 한 처녀가 문제를 나중에 풀었다 그랬잖아. 마지막에 결국 그 처녀가 결혼했잖아.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 그럼 그 까닭은?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내가 그 영조대왕이 낸 시험을 하나도 못 풀었거든. 내가 읽으면서. 근데 뭔가 푼 게 대단하고 뭔가 효성도 깊고 그리고 또 검소함도 있고 재치도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좀 그래서 좋았어. 그러면 선배님은요? 저는 이왕 죽을 바에야 라는 이야기의 하녀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자 또 그 도자기를 깨뜨려서 다른 사람이 죽게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신 한 사람의 어떤 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런 순간적인 지혜와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하늘보다 높은 어머님 은혜라는 책에서 어머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빠가 없어서 더 힘들 텐데 그래도 잘 애들을 교육하는 어머님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밌었던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잠시만 생각해 볼게요. 네. 돌배와 모래밧줄이 재밌었습니다. 그럼 그 까닭은 돌배를 만들어서 보내라는데 모래밧줄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약간 비에 겨루면서 이겼잖아요. 모래밧줄 그게 뭔가 신기하고 꽤가 대단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배님은요? 저는 두부두부 영차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 자꾸 이제 두부두부를 뭐 부두부두 한다거나 막 나중에는 그것들을 뭐 이렇게 영차로 뭐 한다거나 물론 그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바보 행동이 너무 우스꽝스러워가지고 웃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저는 단방위 장수 제목처럼 단방위 장수가 제일 좋았는데 별에서 원래 방위는 지독한데 좋은 냄새로 한 그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니. 저는 이 책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백성이 입히는 목화꽃에서 아내를 뽑기 위해 시험을
질렀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영조대왕이 되어가지고 아내를 뽑는 시험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예를 들면 난 요리를 잘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싶다면 요리 대결이어도 좋고 단순히 혹은 영조대왕이 했던 것처럼 약간의 꾀를 부려가지고 계획하는 것도 좋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번 새로운 아내를 뽑을 수 있도록 한번 시험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써도 되고. 한 나라의 왕의 왕비를 뽑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의 파트너를 뽑는 겁니까? 왕비요. 좋아요. 다 정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다 정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예시라고 치고 제가 생각한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영조대왕처럼 꾀를 부리기로 했는데 영조대왕이 막 그 시험 시간에 막 졸거나 하는 일부 졸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충고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왕비는 왕에게 충고를 좀 잘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충고를 어김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충고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거예요. 수민이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엇이냐 물어와서 대답을 보고 결정을. 그러면 세상에서 소민이가 원하는 대답은 뭔데? 마음이나 약간 진짜로 높은 산 말고 뭐랄까 좀 진짜 산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그런 것을 원하는 예를 거지. 들면 어머니의 사랑이나 그런 거요? 어. 그러면 선생님은요? 저는 그 왕비면 오늘날에는 이른바 퍼스트 레이디, 그 대통령의 부인이거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성이 과연 좋은 사람인가 좋지 않은 사람인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이 나란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데 그 스트레스를 잘 달래줄 수 있는, 잘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아까 단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처럼 혹시 대통령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강직함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전래동화 옛날 이야기 책인데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도 옛날 얘기 책을 몇 권 본 적이 있는데 이 옛날 얘기 책은 다른 옛날 얘기 책보다 가지수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 이야기 책에서 우리가 옛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추리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들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했구나. 또는 옛날 사람들은 주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추리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작업을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얘기가 첫 번째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또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볼까? 뭘 보니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밤에도 수업을 했어요. 이 책에 따르면 그렇지 밤에도 수업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또 학교를 서당이라고 하고 선생님은 훈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서당에 오늘날 학교 교육이 아니라 옛날에는 서당에서 훈장이 가르쳤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종아리를 때렸어요. 지금은 안 때리고 야단치기만 하잖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종아리를 때렸다라는 것들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가마솥을 사용했어요. 가마솥을 사용했고 또 밑에 시커먼 검정이 있다는 겁니까? 불을 뗐다는 것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찾았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야.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생각은 뭘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걸 중요시 여겼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가치, 어떤 생각을 전달하려 했을까? 공부를 열심히 물론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거 이야기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훈장쌤의 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왜 계속 혼나는 거야? 계속 돌아서 응? 돌아서 처음엔 돌아서 혼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혼난 이유가 뭐야? 손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지 않았다. 그럼 단지 진짜 손이 깨끗하지 않은 거야 애들이? 훈장이 애들이 손 깨끗하지 않게 만든 거잖아. 그럼 사실은 손이 깨끗하지 않아서 혼내면 안 되지. 이 훈장이 결국 가르치려고 했던 건 뭘까? 애들에게. 자, 책 어디를 보면 되냐면 15쪽 아랫부분.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된다? 또 15쪽 아랫부분은 훈장님의 말을 한번 직접 여러분이 찾아보면 이런 얘기를 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자, 그것 봐라. 그런 간단한 이치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학문을 배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손바닥이 시커매졌으면 왜 이 손바닥이 시커매졌는지 이유를 따져보고 이유를 탐구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고 공부하는 이유.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치를 따질 줄 아는 어떤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그런 옛날 사람들의 공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이나 생활 모습은 뭘까? 학생을 학동이라고 했어. 아, 학생을 학동이라고 그랬어. 또? 그리고 별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아, 그때도 별자리, 별에 이름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훈장이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하면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렇지. 훈장이 실력이 없으면 서당에서 쫓겨나는 어떤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들, 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죠.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나고 그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기도 했었다는 것들, 과거에는. 그런 것들도 요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라는 이야기에서는 바로 별로 실력은 없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훈장들을 꾸짖는 또 그러한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에서는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추리해 볼 수 있는지 얘기해 보죠. 옛날에는 사또가 있었어요. 소민이 사또가 있었다. 어떤 사또라고? 그냥 사또가 있었다고 한 거예요? 네. 사또가 있었고 또? 사또 아래에서는 후방과 형방이 있어요. 사또 아래에서는 후방과 형방이. 그렇지. 호방, 형방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또가 부자들한테 제압할 수 있는 권력이. 사또의 권력이 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또 마을의 고울이라고 했어요. 마을을 고을이라 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까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는 실력 없는 훈장을 꾸짖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은? 욕심 많은 사또들을. 그렇지. 욕심 많은 사또를 꾸짖는 이야기. 그 당시에 이런 욕심 많은 사또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받기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단이가 얘기했었는데 육방관속이라고 그래서 사또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육방관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방관속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이방이라는 게 있고 호방이라는 게 있고 예방이라는 게 있고 형방이라는 게 있고 병방이 있고 공방이 있어. 이래서 몇 가지라서? 6개. 6가지라서 이게 육방입니다. 방 끝나서. 이방, 호방, 예방, 형방, 병방, 공방, 육방. 관속은 관리라는 뜻이야, 관리. 그래서 사또를 도와서 고을 일을 함께하는 사람, 이걸 보고 이 육방관속이라고 해요. 마치 지금도 대통령 밑에 뭐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과학기술, 과기부 장관, 이런 식으로 여러 그 장관들이 이렇게 있어서 대통령을 도와 일을 하는 것처럼 있는데, 이방은 주로 호방, 예방, 형방, 병방, 공방의 우두머리야. 이 6명 중에서 이방이 넘버1이야. 6명 중에서는.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인사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벼슬을 내리고 역할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방, 인사권, 인사하는 어떤 그런,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는 거, 일을 조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의 또 어떤 그런 분들이고, 호방은 세금 관리, 재정 관리, 돈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호방이야. 예방은 교육, 행사, 진행. 형방은 오늘날 말하면 경찰, 수사, 검사, 이런 것들이 형방이에요. 병방은 오늘날 보면 군대, 국방, 이런 것들이. 공방은 오늘날 하면 산업, 건설,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공방이에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에서 호방하고 형방이 나왔는지 알겠어? 응? 그 호방이 재정을 관리하고 세금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부자인지 이런 걸 아는 거야, 호방이. 형방은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되니까? 체포해서 뭐 수사해야 되니까 형방. 또 호방과 형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호방, 예방, 형방, 병방, 공방에서 이거를 보고 육방관속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더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배와 모래밧줄 이야기. 아까 단이가 이야기가 제일 재밌다고 그랬는데 돌배와 모래밧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 중국과 친했어요? 아, 근데 중국과 친했기 때문에 중국과 친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 중국과 중국과 라이벌이었어요. 어? 소민이 뭐라고? 친하다고. 소민이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해봐. 중국이랑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이었다. 단이는. 중국과 알고 지냈어. 아, 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지. 중국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 부당한 요구에 맞서서 우리가 중국을 뭐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기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 이야기에는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현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나마 이기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이 이야기에는 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하고 돌배와 모래밧줄하고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라는 작품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 누군가의 잘못을 꼬집고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꼬집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볼까?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과 돌배와 모래밧줄과 아들은 불을 켜고 아버지는 울고의 공통. 아이예요. 아이들이 오히려 지혜로워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가는 또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단방기 장수 이야기에는 단방기 장수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본 적이 많지 않아? 단방기 장수 같은 형식을 띈 이야기. 네, 많아요. 소민이. 아우가 착하고 형이 나빠가지고 그 형이 아빠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모님 돌아가셔서 재산을 다 차지해서 그 아들은 가난하고 나중에 부자가 되고 형은 별로. 그렇지. 우리 지난번에 본 이야기에서도 무슨 이야기했지? 그 이야기에서도 그런 거 나왔었지. 그 형이 나중에 장님 되는 이야기. 시각장애인 되는 이야기. 그 무슨 얘기했지? 기억나? 그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인가 그 책에서. 네, 네. 그래서 그 형이 막 재산을 다 차지하고 동생을 뭐 했는데 내쫓았는데 동생 눈에 재뿌리하고 내쫓았는데 나중에 동생이 뭐 도깨비들 이야기인가 듣고서 오히려 나중에 동생은 큰 부자가 된 어떤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처럼 지금 소미가 말한 것처럼 바로 형이 재산을 다 차지해서 동생은 내쫓겼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동생이 더 잘 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중에는 아우들이 더 잘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형들이 재산을 다 차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 이런 식으로 뭔가 형과 그 동생의 약간 관계를 꼬집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콩쥐팥쥐도 약간 그런 이야기고 약간 개목이랑 그 비슷한 얘기고 신데렐라도 외국에 약간 그런 이야기잖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 책에 보면 호랑이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 이 책에 나오는 호랑이들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해? 호랑이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각 이야기마다 등장하는 호랑이를 한번 얘기해 볼까? 무슨 이야기에서의 호랑이는 이런 역할로 나오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이런 역할로 나오고 그걸 한번 자기들이 조사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엄청난 호랑이는 뭔가 항상 그렇게 약간 사납고 동물의 제왕으로 약간 등장하는데 지혜롭지 못해. 물색에 혼이 난 호랑이와 토끼에서 호랑이는 완전 최강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사실은 물개가 산신령 흉내만 내니까 그냥 바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냉혈하지만 알고 보면 약간 겁도 많은 그런 성격이었어요. 소민이는? 그 힘이 세고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만 뭐랄까 지혜롭지 못하고 꽤 잘 속아는. 자, 보면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 해서의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무서운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방이 장수에서 호랑이는 어떻게 나와? 단방이 장수의 호랑이. 단방이 장수도 호랑이 나오는 거 알아? 네. 아, 기억났어. 이거 단방이 근데 장수의 호랑이. 무섭게 어? 사납게 나와. 무섭고 사납게. 근데 단방이 장수 호랑이는 단지 무섭게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나중에 축복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뭘 해준다고? 약간 음. 뭔가 우연이 아니라 약간 사실 약간 그 아주 그 약간 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단방이 장수에 보면 호랑이가 일부러 아우를 그 꿀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는 거지. 그리고 사라져 버리잖아. 또 형한테는 일부러 뭐야? 일부러 똥구덩이 속에 있는 곳으로 밀어 넣는 거잖아. 그렇게 봤을 때 이 호랑이는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산의 산신령의 호랑이로 둔갑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상당히 이 단방이 장수에서 호랑이는 상당히 좀 이렇게 신비스러운 신령스러운 어떤 그러한 존재로 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개에게 혼이 난 호랑이와 토끼에서는 물개에게 속임당하는 어리석은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연자바가 끄는 어리석은 호랑이에도 역시 뭐한? 배신하고 또 당하고 그런 부정적인 존재로 또 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에 쭉 보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니? 네. 자, 그러면 2부에서 보면 2부는 다 누구들에 대한 이야기야? 바보들. 바보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2부에 나오는 이 바보들의 공통점이나 특징은 뭐가 있을까? 바보 멍. 음,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의 바보는 어떻게 나와? 바보가 결국 나중에 엄청나게 큰일을 해내요. 그럼 사실 이 이야기에는 바보를 비웃는 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지.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 이야기는 오히려 바보이지만 바보가 나중에 도둑을 잡는 그런 큰 공을 세우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나오더란 얘기야. 반면 두부두부 영채영차는 바보를 약간 비웃는 이야기 같은데요. 바보로 아예 비웃는 이야기지. 아유 저 바보 뭐 이런 식으로 바보를 보면서 우스꽝스럽게 비웃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꾸중꾸중 신랑의 뉘우침은 꾸중꾸중 신랑의 뉘우침은 바보가 나중에 변하는 이야기를. 그렇지 바보였지만 노력에 의해서 변화한 어떤 그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는 거기에는 바보가 그냥 바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끌려가는 약간 바보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면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과 한번 비교해볼까?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와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을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달라? 같은 점은 바보 라는 것이고
단이 다른 맞아 점, 얘기하고 소민이 얘기해. 다른 점은 어, 바보 삼형제에서는 바보들을 비웃었지만 바보에게 잡힌 옥새 도둑에서는 바보의 능력을 대단하게 봐준 거죠. 소민이가 보기에는. 단이랑 응? 단이랑 생각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가 다 이 바보들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 그런데 다른 점은 아까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은 도둑을 붙잡는 큰 성과를 얻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바보인데도 그 결과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송편 까먹은 바보 사이는 거기 나오는 바보는 송편을 까먹은 그 바보도 약간 바보의 어리석은 모습을. 역시 바보를 비웃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남편 바보 아내 바보는 네? 남편 바보 아내 바보는 바, 음, 바보의 비웃는 모습 역시. 응? 역시 바보를 비웃는 모습. 역시 여기에서도 그 바보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바보에 대해서 뭐 하는 얘기가 많아? 비웃는 얘기가. 비웃는 얘기. 바보들의 바보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껄껄거리고 아이고 저런 바보들이라고 했던 그 바보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뭐 차별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던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같은 인물이라던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모아서 옛날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비 보고 깨친 도둑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까? 나쁜 사람도 기회를 주면 착해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선비 보고 깨친 도둑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뭘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 뭘 강조했을까? 양심이. 양심, 정직. 그래서 선비라면 절대 남의 것을 뭐해? 타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또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 그렇게 정직, 남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라는 정직을 더 중요시 여겨? 아니면 이익을 더 중요시 여겨? 이익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 요즘에는 그 가치관이 조금 바뀌어서 이런 선비 같은 거 보고 아이고 바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이고 이런 무능력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오히려 또 보는 그런 다른 시각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굶어 죽더라도 남의 걸 절대 뭐 하면 안 되는지 탐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아내처럼 우선 당장 굶어 죽을 수 없으니 우선은 갖다 먹고 나중에라도 갚으면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사는 걸 더 중요시 여기며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라면 그 선비와 아내 중에서 누구 편을 들 것 같아? 소민이는? 저는 선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 아내처럼 먹을 게 없으니 남의 집 가서 별을 훑어다가 나중에 자기가 일하면 일해서 갚겠다라고 우선 급한 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 둘 중간에 어? 그 음, 둘의 중간에 이야기를 안 하고 훑어왔으니까 나중에 음, 그 일에서 받은 값을 안 받는다고 해도 말 음, 안 하고 가졌으니까 음. 그렇게 사는 좀 아니고 단위는? 또 음, 선비는 좀 너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단위는?
저는 음, 어차피 부인의 편을 들게요. 왜? 가지고 그 사람의 생사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음, 어차피 그 사람은 별을 이만큼 재배할 정도로 돈이 많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죽을 상태예요. 이거 못 먹으면 우리 거의 굶어 죽어요. 그런 상태에서 별을 먹고 나중에 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자, 이런 단위의 생각에 대해서 소민이 어떻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을 안 하고 가져왔으니까 말을 하고 제가 몇 주먹만 훑어할 테니 뭐 다음 달 월급 주지 마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몰래 그 별석을 훑어왔는데 그건 좀 잘못된. 자, 이에 대해서 단위 더 할 얘기 있어? 몰래 훔쳐온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일단은 가져가고 나중에 솔직하게 상황도 밝히고 뭐 그리고 교식도 받고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음. 자, 지금 두 사람이 서로 간단하게 토론했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해보자. 없고, 자, 그러면 금덩어리보다 큰 아버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 음, 금덩어리보다 큰 아버지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까 선비 보고 깨진 도둑에서는 정직에 중요하다. 도둑질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금덩어리보다 큰 아버지 사랑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나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아버지의 음,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아, 자, 164쪽에 사또의 말을 들어보면 읽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서 전하려고 하는 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164쪽에 사또의 이야기 아랫부분에 음, 중간 부분에 내가 그 이유를 말해주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잘 읽어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바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어. 다투지 말고 서로 의젓해 지내는 그런 어? 다투지 말고 물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의좋게 지내다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그 윗부분에 어, 음, 그 소민이 금덩이를 음, 진짜로 금덩이를 가지려고 하지 지금 좋은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음. 열심히 일해서 그걸로 좋은 걸 받아라. 그렇지. 지금 소민이가 말한 대로 금덩어리를 부모께
물려받아서 부자가 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 이야기에는 담겨져 있는 거지. 즉 부모 유산, 부모 상속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애써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단이나 소민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커다랗게 두 가지야. 하나는 단이하고 소민이가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하세요. 엄마 아빠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고 나서 날 불려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부자인데 다니와 소민이가 그걸 물려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한 가지야. 또 한 가지는 다니와 소민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사업해서 많은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이제 유산상속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를 자수성가라고 자수성가.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커다란 부를 이루는 걸 보고 자수성가라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유산상속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수성가. 자기가 일해서 가정을 커다랗게 이루는 그런 자수성가를 더 지지하고 있는 또 그러한 생각들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보다 높은 어머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뭘까? 하늘보다 높은 어머님 은혜. 어머님의 은혜 약 강하게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다. 그렇지. 혹시 그런 말 알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회초리를 한 대 더 때려라 라는 속담 혹시 들어봤어? 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자식이 미우면 떡 하나 주고 그냥 끝내라는 거야. 그냥 해달라는데 해주라는 거야. 근데 자식을 정말 예뻐하면 회초리를 쳐서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이야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엄격하게 아이들을 혼내고 들들 볶고 하는 이유가 그 자식들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민이나 다니의 판단을 한번 쌤이 들어보고 싶거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라면 자식을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식을 엄격하게 가르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다니하고 소민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소민이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다고? 엄격하게? 네. 왜? 왜냐면 오히려 그 엄격하게 하는 건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을 하는데 그리고 엄격하게 안 하면 오히려 커서 더 좋지 않을 수 있어. 그 엄격하게 안 하면 나 오늘 공부하기 싫어 안 할래 하면 그냥 놀러 보내야 되잖아요. 엄격하지 않으면서 엄마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서 공부를 많이 못한다는 거를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니가 생각에는 다니는 생각에는 음, 그랬지만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건 사실인데 그 정도 말고 약간 정도를 조절해서 완전히 이거 시험 문제 틀렸으면 너 이거 왜 틀렸어? 이것도 아니고 잘했으니까 나가서 놀아 이것도 아니고 이거 왜 틀렸는지 살펴볼까 이런 식으로 대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쌤이 소민이 어머니께는 소민이가 엄격하게 대하라고 원합니다라고 소민이가 바른 길로 크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니 어머니께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라고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민아 찬성? 지금도 엄청 엄격해서 이미 더 엄격해질 엄격하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민이도 여기 나오는 그럼 이야기처럼 어머니가 엄격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집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구나 소민아. 다행입니다. 자, 지렁이 먹고 눈 뜬 시어머니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음, 면, 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효자 효부라고 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그러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나면 하늘이 감동해서 하늘이 도와서 기적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74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효자 효부가 나는 집안은 대개 살기가 구차한 집이라고 하였다라는 이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효자 효부가 나는 집안은 대개 살기가 구차한 집이라고 얘기했다. 무슨 뜻일 것 같아? 무슨 뜻이냐면 제 생각에는 응, 효자 효하면 그 응,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응? 아픈 시어머니나 그런 사람 열심히 도와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느라 사업이나 그런 건 별로 안 해가지고 응. 한다는 뜻 아니에요? 열심히 효도하다 보니까 사업이 망한다는, 사업은 잘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소민이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 자, 보세요. 소민이가 의사쌤이에요, 의사쌤이. 의사선생님인데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 그러면 소민이의 뛰어난 의술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단이가 아주 뛰어난 경찰관이야. 수사관, 형사관, 형사야. 근데 그 동네에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나네. 범죄가 하나도 안 일어나네. 그럼 단이가 자기의 뛰어난 수사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 단이가 만약에 도둑도 많이 잡고 막 공을 많이 세웠어. 그 얘기는 결국 단이가 사는 마을이 어떻다는 거야. 범죄 도시라는 거지. 범죄 도시. 범죄가 많아야 단이가 공을 많이 세울 거 아니야. 어? 소민이가 정신없이 바빴어. 막 수술하고 뭐하고 막 정신없이 바빴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아픈 마을에 사람.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지. 자,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효자 효부가 나는 집안,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러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이 많이 뭐하거나 편찮으시거나 또는 부모님이 뭐해야 가난해야, 그래야 그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애쓸 거 아니야. 만약 부모님이 너무 건강해, 아주 건강해, 게다가 부모님이 재산도 많아, 그럼 부모님한테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별로 있어, 없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민이하고 다니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엄마 아빠 빨리 좀 가난해지세요. 엄마 아빠 좀 아프세요. 그래야 제가 효도를 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 잘하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효녀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좀 아프세요. 라고 말하면 이건 효도야, 불효야? 의료 불효지. 이상한 거지. 마치 다니가 막 일부러 막 집을 다 어지럽혀.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청소 잘하는 사람 되려고요. 청소 잘하는 사람 되려고 막 집을 다 어지럽혀. 과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분이고, 또 이런 말이 있어.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도 있어. 들어봤어?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 못 그 말은 들어봤는데. 혼란한 시기에, 어지러운 시기에 영웅이 생겨서 그 어지러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야. 즉 만약에 외계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그러면 소민이가 나가가지고 외계인 물러가 해갖고 막 외계인들 다 물리칠 거야. 그럼 소민이는 아마 역사책에 지구를 구한 영웅 소민하고 딱 기록이 될 거야. 아유, 근데 안타깝게 외계인들이 안 쳐들어오네 지금. 그 바람에 소민이가 역사책에 오를 이유가 지금 안 생기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 백성을 입히는 목화꽃 이 이야기를 아까 누가 좋다고 그랬었는데 다니엘 좋다고 했나?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걸 중요시했구나. 알 수 있는 것. 어떤 거요? 백성을 백성 입히는 목화꽃 이야기에서. 지렁이 먹고 눈 뜬 시어머니 바로 다음이요? 아니. 쭉 넘겨서. 백성을 입히는 목화꽃. 그 왕비 뽑는 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 생활 모습. 왕비가 왕이 왕의 다리를 이어받았다. 어? 왕자가 음. 왕의 다리를 이어받았다. 또 어머니의 다른 형제도 있었다. 어머니를 뭐라고? 다른 또 자, 그 나중에 왕비로 뽑힌 사람은 왜 방석을 깔고 앉지 않았어? 아버지의 이름을 깔고 하는 그럼 그런 식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도 깔고 앉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 효도에 대한 어떤 그 예의, 범절 이런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당시에 좋은 반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 굴비나 굴비, 갈비나 그렇지. 갈비 이런 것들. 또 토란국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좋은 반찬에 뭐였다는 거야? 속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또 목화를 가지고서 뭐였다는 거야? 옷은 솜을 만들어서 그래서 옷을 해 입거나 이불을 했거나 그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지. 목화 알아? 응? 네 목화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그 목화는 여러분들 잠깐만 찾아보자. 화면 안 보여 안 보여 화면이? 보여요. 보여요. 아, 요렇게 이게 목화가 나중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꽃에서 나중에 요러한 요런 것이 생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목화 솜을 요렇게 요 목화 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를 물레를 이렇게 선생님 지금 하면은 안 보이는데요? 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요, 그 인터넷 그것만 보여요. 녹화가 안 보여. 목화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저기 얼레하고 있는 건 보여? 이 아주머니가 지금 뭐가 보여 그러면? 그 여기 그냥 인터넷 다음 메인 네. 화면. 그래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아니요, 보여요. 보여? 이렇게 네. 아까 목화를 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솜을 털어서 뭐 이런 식으로 목화 씨 갖다가 목화 꽃 피고 목화 솜이 이렇게 열리면 이걸 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넣어서 씨알한 것도 넣어서 뭐 씨를 빼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무명활로 이렇게 부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물레에다가 이걸 넣고서 이걸 돌리면 그러면 이게 실로 돼 실. 그 실로 되면은 이걸 다시 이제 그 배틀에 앉아갖고 이렇게 무명이라고 천을 짜. 그래서 이 무명천 짠 걸 가지고서 이제 뭐야 옷을 만들어 입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덕분에 그 전까지는 대부분이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못이나 이런 그 식물 같은 거를 이렇게 찢어갖고 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옷감을 만들었었는데 이 목화 덕분에 이렇게 더 따뜻한 그런 것들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목화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문익점. 문익점.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그 목화 씨를 가져다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목화 재배에 성공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목화 솜 이불을 더 만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옷감을 짜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어. 자, 그 다음에 몽고로 갔던 찔레꽃 소식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몽고로 갔던 찔레꽃 소식 얘기에서는 어떤 역사를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까? 몽고가 뭔지 알아? 몽골. 몰라? 몽고는 나라 이름이야. 우리 오늘날에는 몽고라 안 부르고 몽골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중국 이외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 지도 보여 혹시? 네. 네. 여기가 우리나라야. 지금 쌤 마우스 있는 거 보여? 몽골이 한때는 이만큼을 다 몽골이 차지했었어. 세계에서 가장 그 넓은 나라 영토를 차지한 게 몽골이었어. 근데 지금은 몽골이 이렇게 큰 영토가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조금 지금 요즘 지도가 없나? 아, 여기 보면 중국 보이고 중국 위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 몽골. 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여기 있는 땅이 몽골이야, 몽골. 근데 이 몽골을 몽골 말로 치면 세계의 중심이란 뜻이야. 세계의 중심. 근데 그 몽골을 한자로 쓰면 몽고야, 몽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 뭐 이런 뜻이야. 그래갖고 중국 사람들이 몽골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이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몽골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무식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를 그런 한자를 갖다 써놓은 거예요. 하지만 몽골이란 말은 그 자체로 보면 세상의 중심이라는 또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가 몽골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임금이 강화도로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몽골에게 항복을 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몽골의 사회국가가 돼. 우리나라 왕이 몽골의 여자와 결혼해서 하는 그런 사회국가가 되어서 몽골에게 충성을 다한다 해가지고 왕들 이름이 충선왕, 충수광 뭐 이런 식으로 충렬왕 이런 식으로 앞에다 충자를 붙인 왕들이 있는데 다 그 왕들은 몽골에게 충성한다는 어떤 그런 뜻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충선왕 때 충선왕과 봉숭아꽃 해가지고 충선왕 시절의 어떤 그러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려에 대한 그리움들 이런 것들을 또 담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에 나와 있는 것은 꼭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바탕을 둔 어떤 그런 이야기고 모란 꽃을 가르친 할미꽃 그 이야기에는 그거는 그 고려 때가 아니라 신라 때 설총이라는 사람이 화왕계라는 꽃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쓴 이야기가 바로 요 모란 꽃을 가르친 할미꽃 이야기는 설총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야기야. 설총이라는 사람이 그 설총이라는 사람은 이두문자라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 한자를 우리말에 맞춰서 좀 쉽게 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이두문자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든 인물이 바로 설총이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설총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원효대사 들어봐서 원효대사?
중국에 가는 유학 가는데 그 동굴에서 잠자는데 목말라 갖고 뭘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인 걸 알고 막 우욱 다 토하면서 깨달음 얻었어. 아, 내가 어젯밤에는 맛있게 먹었던 물인데 오늘은 내가 왜 토하고 있지? 사람이 뭐만 생각만 뭐하면 달리하면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는구나 라고 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은 그 사람이 바로 원효대사인데 그 원효대사가 결혼해서 그 공주랑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설총이고 그 설총이 쓴 이야기가 신문왕을 위해 쓴 이야기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화왕계라는 모란꽃을 가르친 할미꽃이라는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옛날 이야기를 쭉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이 옛 이야기는 재밌게 읽는 게 제일 좋은데 또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리하면서 또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는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책이야.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책 가지고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쓰는 달력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글쎄요. 안녕.